네, 시장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38만 원 찍고 바로 그냥 2%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판을 읽어야지만 다음 주에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삼성전자의 호가창 뒤에서는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데이터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지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단 2주 만에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지금 800만 주 가까이 폭발적으로 감소했던 이 역대급 사건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버티지 못하고 주식을 미친 듯이 되갚아야만 했던 쇼스키즈의 서막이었죠. 880에서 7,900만 주까지. 여기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결과 어땠습니까? 4월 24일부터 바닥을 다지던 주가가 결국에 5월 7일에 장중에 29만 원대까지 치솟았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공매도의 항복 선언이 곧 주가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 세력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량을 채워 넣을 때 주가는 5월 7일까지 하늘을 향해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4월 24일 사건처럼 5월 7일 사이에 그 사건처럼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에도 정확히 똑같은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8,500만 주에서 7,700만 주까지 지금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엄청나게 대차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압박하던 대차 잔고가 다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을 한 거죠. 세력들이 또다시 막강한 매수 압박에 직면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지금 삼성전자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 지난 5월 초에 폭발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의 메가톤급 랠리가 시작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는 지금 기회는 망설이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낙관을 하면 됩니까? 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특히나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요. 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근데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여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조정을 받는 경향이 그대로 지난 거의 75년간의 데이터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러한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동조하면서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최고의 기회죠. 여름의 조정론 이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장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역발상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인데요. 반도체의 업황에 그 장기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AI 모멘텀 이걸 안다면 조정이 왔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자, 따라서 저는 이번에 6월과 7월에 그리고 8월과 9월까지도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 여러분께는 강력한 분할 매수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한 번에 몰빵하는 투자자가 아닌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을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그래프를 보시면 철저하게 우상향하는 이 통계학이 증명을 하고 있죠. 제가 조정이 오게 된다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울부짖고 있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무기가 필요하죠. 모두가 여름철 숨고르기 국면에 얼어붙어 있을 때 우리는 판을 뒤집을 진짜 패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인데요. 첫 번째 증거는 시장의 진짜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다가오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평균으로 86조 원, 매출은 166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분기에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대기록이 가시권에 현재 들어왔습니다. 악마 같은 매크로 노이즈, 통계학적인 노이즈로 주가를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본질인 실적이 매 분기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인데요. 자, KB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 장기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 자, 이거 제가 AI로 만든 건데요. 자, 2023년과 2024년, 25년의 바닥을 지났습니다. 50조 원도 못 벌던 삼성전자가
26년에 갑자기 350조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이고 27년에는 400조를 넘게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여론 조정론, 그 속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적 그래프가 가파르게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선행 PER 비교 차트인데요. 엔비디아라든지 TSMC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20배 안팎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저히 낮은 PER에 거래가 되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보다도 쌉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아직 확실하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증권가의 엄밀한 분석까지도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2027년에 영업이익을 488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이게 가시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이냐. 전 세계 AI의 황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예상 영업이익을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전체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세계 1위의 왕자의 자리에 우리 삼성전자가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폭락할 기업의 현실입니까? 자, 가장 충격적인 증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6년 1분기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그에 따른 데이터를 제가 비교 데이터 보여드릴 건데,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도 괴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가까운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47%라는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적이다 못해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해서 755%가 증가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인데 전년 동기에 1.1조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53.7조 원으로 들어오면서 무려 49배, 4,782%라는 상상 초월의 폭증을 기록을 한 겁니다. 단순히 숫자의 모멘텀만 놓고 본다면 26년 현재 실적 성장 불꽃이 가장 뜨겁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구간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는 뜻이죠. 자, 공매도 세력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것들도 모르고 2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삼성전자 대차장고로 쌓아뒀는데요. 자, 과연 이 28조 원에 달하는 매도 실탄으로 압도적인 삼성전자의 실적 그래프를 언제까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실적을 이기는 공매도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쇼크를 유발해서 다음 주에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력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단기 노이즈일 뿐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기당 100조 원을 벌어들이는 압도적인 실적 대비 주가는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마다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견디다 못한 세력들은 자신들이 숏을 쳤던 물량을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되살 수밖에 없는 역대급 숏커버링 폭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미 숏커버링 폭발 맞이했죠.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차장고를 이렇게나 줄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지난 4월 24일에도 5월 7일까지 대차장고를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박스권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악마의 공매도의 그 세력들의 연기에 속아서 지상 최고의 보석을 세력들에게 헐값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삼성전자의 승리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 변동성 장세 흔들리지 말고 이 실적의 방패를 믿고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수익률은 대개 뉴스가 확정되기 전에 불확실성을 견딘 사람들에게 먼저 열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FOMC 다들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워시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깜짝 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 발언이 한풀 꺾이게 되면서 최금리는 튀고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에도 당장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담하고 손 놓고 계실 건가요? 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지나간 버스에 미련을 두는 것이죠. 어제 시나리오가 어긋났다면 6월 18일에 시나리오가 어긋났다면
우리는 즉시 다음 핵심 일정이 뭔지 다음 일정을 선점하고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6월 25일 목요일 밤에 연준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향후 금리 기대를 통째로 재조정할 수도 있는 변수이자 우리에게 찾아올 단기적인 진짜 승부처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표면적인 물가가 아닙니다. 지금 표면적인 물가는 23년도에는 거의 9% 가까이 치솟았고 26년도에 다시 지금 4%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일시적인 노이즈를 걷어낸 진짜 기조적인 물가, 즉 절사 평균 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23년부터 26년까지는 오히려 계속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대 후반까지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흐름이 만약에 이번에 PC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이 흐름이 증명이 된다면 최근에 FOMC에서 닫혔던 비둘기파적인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최금리가 눌리고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묶여있던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로 무섭게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변동성의 기회가 6월 25일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 가셨나요? 자, 물가의 진짜 속사정을 이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한 발 앞서서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혼자서 이런 복잡한 거시경제 데이터를 매일같이 분석을 하고 내 계좌에 맞는 정확한 대응 타이밍을 잡으려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벅차실 수 있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내 종목을 팔아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의 종목의 평단가와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6월 25일 PC 발표 전후로 시장이 요동칠 때 여러분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정확한 신호를 제가 6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다음 주 다가올 수도 있는 대반격의 기회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충격적인 월가의 전망치들 자료까지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부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자,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위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또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